안녕하세요. 오늘은 똑똑하다는 게 과연 뭔가, 옥석을 가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좀 뭐 똑똑하다는 평을 듣고 싶거나 또는 자녀를 아주 이렇게 똑똑하게 키우고 싶다라는 이런 열망을 갖는데, 똑똑하다, 좀 명품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게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외부로다가 드러나는 거에 만 열중하지,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이 내면적인 거를 미처 신경을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. 뭐 쉽게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남봄에 번듯한 동네에 살아야 된다든가, 또는 남봄에 이렇게 좀 좋은 비싸 보이는 옷을 입어야 된다든가, 또는 이 많은 이제 그 명품들이 한국에서 소비가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. 뭐 사실 가방이지 그 가방 이상은 아니잖아요. 그런데도 이게 이제 어떤 로고가 붙은 거를 드느냐가 그 자기의 수준을 의미한다, 이렇게 여기는 희한한 풍조가 있더라고요. 남자들은 또 이제 그 외제차를 타야 이게 폼이 난다든가, 그러니까 이 여자든 남자든 이 타의를 의식하고 남에게 보여주는 걸 더 이렇게 치중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부모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에도 좋은 학교, 또 좋은 직장, 또는 뭐 남들이 다 선호하는 이 전문직,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명품화를 시도하는데,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똑똑하다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자, 그러면 똑똑하다는 게 뭐냐 하면은, 이제 물론 그런 외적인 것도 다 갖출수록 좋지요. 응? 다 갖추면 좋은데, 이제 설사 그런 아주 피 튀기는 이런 경쟁적인 게 아니더라도 이게 인품으로, 이제 어떤 품격으로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뭔가 편안해진다든가,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뭐가 이렇게 조금 배우는 게 있다든가, 또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뭐 즐거워진다든가,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욕심낼 때 조금 더 한 걸음 이렇게 좀 도약하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똑똑하다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저에게 이제 생각나게끔 하는 어떤 부인이 있는데, 이 부인이 저를 찾아왔을 때에는 남편하고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,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대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, 이 남편에게 시집 오면서 자기가 그 시어머니에게 많이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시어머니에게 많이 시달렸고, 그런데 그 시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.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동안 시어머니의 이제 등살에 남편도 기를 못 피고 살았는데, 이제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,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는 조금 자유롭게 자기에게 조금 그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을 할 줄 알았는데, 결혼 주년 20주년이 되는데 남편이 너무나 무신경하게 그거를 소홀히 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구나,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남편하고 살기 싫더래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결혼 20주년 그 기념일을 그렇게 소홀히 했다고 그렇게 살기 싫을 정도냐 그랬더니,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이 조금 예술 쪽으로 다 이름을 날리는 분인데, 어쨌든 이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허구한 날 매일 술을 드시는데, 이제는 낮술까지 들고, 그래서 이 정신 똑바르게 지내는 날이 없는 이런 남편을 보면서 이래저래 이제 약이 있는 대로 올랐던 거예요. 즉 시집 오면서
이제 시어머니에게 시달린 거, 또 20주년이 되도록 아내에게 너무 소홀히 했던 거, 또 뭔가 이렇게 술 타령을 하면서 이게 허구한 날 좀 비생산적으로 보내는 거, 뭐 이런 이제 등등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터져 나오면서 이혼을 해야겠다. 그러고 이제 저에게 왔어요. 왔는데 이 부인에게는 이제 지금 재수하는 딸이 있고 그 아래로 이제 중학생인 그 아들이 있는데, 제가 그래 여적지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 애들이 아직 어린데 그 이혼해서 될 문제냐. 이혼을 하더라도 조금 애들 좀 이렇게 조금 키워놓고 하는 게 어떠냐. 제가 이렇게 이 부인을 구슬렀어요. 응? 그러니까 여적지 살아놓고 아직 애들이 다 자라기 전에 이혼을 했을 경우 뭐 남편에게 대해서 이렇게 좀 시원한 복수를 한다, 뭐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한데, 남편을 한번 크게 흔드는 충격은 줄 수 있지만 그 애들에게 이게 참 엄청난 상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 부인을 이제 자꾸 구슬렀더니 이 부인이 또 말을 알아들어요. 참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자기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애들에 대한 의무도 소홀히 하면서 이게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면서 알겠다.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이들이 덜 타격을 받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. 이러고 돌아갔어요. 자,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 부인이 부득부득 자기 주장을 하거나 뭐 우기지 않고 제가 하는 말을 이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소화를 하니까 저도 이 상담하기가 상당히 편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부인을 이제 남편에 대한 이혼은 이제 뒤로 밀리고 애들을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잘 키우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몰아가면서 상담을 하는데, 이 부인이 애에게 너무 지극정성인 거예요. 이 재수하는 이 딸아이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점심을 이게 이제 영양분을 골고루 해서 그 도시락을 이제 싸다 나르고 뭐 이렇게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재수하는 딸도 참 수고를 많이 하지만 그 뒷바라지하는 이 부인이 너무너무 그쪽에 치중을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딸이 이런 엄마의 수고에 조금 더 분발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지극정성으로 공을 들이는 엄마에 대해서 행여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탐색을 해보니 아니나 달라요. 이 엄마가 자기가 이게 상당히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는데 부모님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서포트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이 맺힘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우리 딸을 있는 대로 서포트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딸이 뭔가를 그 필요로 하기도 전에 그냥 있는 대로 공을 들이는데, 딸이 이 엄마의 기대만큼 되지 못했을 때 이 엄마가 조금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, 그렇다고 막 와곽되지는 않아도 이게 상당히 부담을 주고 딸을 이게 너무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지요. 사람은 뭔가 이게 자기가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숨을 쉴 수 있을 때 이 건강해지는데, 지금 이 엄마가 자기 불안이나 자기 욕심으로 너무 딸을 이게 옥조이니까 이게 건강하지 않다. 그러니까 딸에 대해서도 한 발 물러서라. 그러니까 이 부인이 또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.
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또 그 말을 알아들으니까 제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. 응? 제가 하는 말을 막 토를 달거나 뭐 고집을 부리거나 저항하지 않고 응?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다. 그러면서 이 부인이 물러서면서 저에게 한번 이 딸을 너무 내가 안달하지 않고 좀 침착하게 보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딸이 엄마가 막 들들거리고 막 이렇게 푸시를 안 해주면은 뭐 늦잠을 잔다든가 또는 뭐 조금 공부를 소홀히 하려고 한다든가 하니까 이 엄마가 굉장히 안달이 나요. 그래도 이 엄마가 뭔가 먼저 자기가 이렇게 막 다가서고 푸시하려고 하는 거를 가까스로 제어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참 생각보다 물끄러미 이렇게 지켜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.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뭘 묻느냐 하면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다른 사람의 영역을 함부로 좌지우지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사람 그릇대로 살 수 있도록 조금 간간히 돕더라도 내가 너무 타나서서 간섭하지 않는 게 어떤 겁니까? 하고 묻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. 그래, 뭔가 이렇게 관계에서 이게 서로 불일치가 될 때 자기를 너무 고집하지 않는 거다. 자기를 너무 고집하게 되면은 반드시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리고 자기와 이렇게 뭔가 어긋날 때, 자, 상대는 왜 저럴까? 왜 저렇게 뿐이 못할까 하고 그의 입장을 역지사지해 가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뭔가 나대는 식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알겠다. 응? 뭔가 나와 어긋날 때 나를 고집하지 않기 또 상대는 어떤 입장이길래 저렇지 하고 정성껏 그거를 헤아려 보기 이 두 가지를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참 이제 그 부인하고 상담할 때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즐거울 정도예요. 그러면서 제가 그래, 비록 우리가 잘 몰라서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남이 뭔가 이렇게 일러줄 때 그런 이야기를 잘 새겨듣는 저런 게 참으로 똑똑한 거지. 응? 저런 게 똑똑한 거지 하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부인이 며칠 전에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정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커야 되는 건데 그동안 뭐 시어머니 탓하고 남편 탓하고 또 자녀가 조금 더 똘방지게 하지 못하는 그 딸에 대해서 안달하는 식으로 그동안 남의 탓만 하고 지낸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내가 다듬어야 할 부분을 다듬는 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맞다. 응? 그러면서 저도 그 부인에게 참 고맙다. 응? 그렇게 똑바로 정신 차리고 남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주니까 참 고맙다.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우리가 똑똑하다라는 거는 뭔가를 막 성취해서 뭔가를 번듯하게 내놓는 거라기보다는 자기를 너무 고집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잘 헤아리려고 하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즉 남이 말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아듣고 그거를 잘 수용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.